안녕하세요. 저희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울바이오시스고요. 서울바이오시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일반 조명이나 IT나 자동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LED 칩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LED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일반 조명이나 LCD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사업 분야는 어느 정도 성장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 바이오시스가 새로운 매출처를 뚫지 않은 이상 이 두 사업 분야로 특별하게 많은 매출은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출한 사업이 와이캅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와이캅이라는 거는 RGB가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어서 평면 RGB 픽셀 대비 면적을 3분의 1 정도 줄어든 초소형 LED 소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초소형 LED 소자가 결국에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마이크로 LED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초소형 LED 소자 하나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OLED나 LCD보다 색 표현에 대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밝기나 명암비나 응답 시간도 기존 OLED나 LCD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나 밝기나 전력 효율 측면에서 이제 기존 패널보다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AR과 XR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OLED도 LCD를 대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마이크로 LED가 OLED를 대체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 또 마이크로 LED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연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 Y캅으로 이제 몇 년 동안은 특출나게 많은 수혜를 못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아직 기존 올레드나 LCD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패널 원장인 마더글라스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생산해 가지고 어떤 이제 생산 단가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LED는 각각 어떤 소자 하나하나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양산도 어렵고,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확률이 높아서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없다면은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 와이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못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LED에 대한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수정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양산이 시작이 돼서 현실적인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서울 바이오시스가 이 와이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와이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LED에 대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ED에 대한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인 LCD에 대한 상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작년 12월 달 부근을 보게 된다면 패널 출하량이 6,668만 대로 11월 달보다 6.5%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2.5%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태블릿 부분은 이제 11.9%가 성장을 했고, 이제 모니터 부분 같은 경우는 5.4%, TV는 11.2%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패널이 출하가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LCD 패널 총 출하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증가하던 LCD 패널 출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을 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LCD 패널이 많이 출하가 되게 되려면은 결국에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 LCD에 대한 공장 가동률을 보게 된다면은 23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해 줬지만은 이 7, 8월 달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패널 업체들이 이렇게 가동률을 줄인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LCD에 대한 수요가 적었었고, 또 중국산 패널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재고와 수요 부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패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패널 업체들이 이런 LCD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LCD에 대한 주문량이 유의해져서 수요에 대한 회복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는 이
가동률 측면을 보수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 좋은 소식은 이제 이런 LCD에 대한 패널 가동률이 2월 달에 60% 정도 찍었는데 이때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닥을 찍고 이제 3월 달부터 그리고 4월 달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옆에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생산량과 이제 출하량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 가동률을 줄였었던 이유가 이거죠. 2023년 10월 달과 11월이 생산이 출하보다 많게 되다 보니까는 12월 달에 다시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 패널 메이커들에 대한 가동률 추정으로 인해 가지고 24년도 1분기 중에는 재고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채널에 대한 재고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많은 패널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T용 디스플레이용 LED 칩을 개발하는 서울바이오시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을 잘 노리게 된다면은 이제 업황 매출액 부분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서울 바이오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3,295원에서 반등이 왔지만은 이 4,000원 부자 매물대이자 장기 이평선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아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한 저항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4,000원 라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 4,000원 부분 말고도 이런 3,500원, 3,600원 부분은 충분히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3,600원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뿐만 아니라 이평선, 20평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반등 오더라도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바이오시스가 현재 부근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바닥을 다져주면서 4,000원 부근을 돌파할 때 이 시점부터는 상승에 뭐 단기적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